선조들이 목숨 걸고 피했던 음식 궁합의 비밀. 동의보감이 경고하는 밥상의 지혜.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읽어드리는 시간 귀한 책방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식사를 하셨나요? 우리는 매일 무언가를 먹으며 살아갑니다. 밥이 보약이라는 말처럼 음식은 우리의 생명을 지탱하는 가장 귀한 근원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장 귀한 약이 가장 무서운 도구로 변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서로 맞지 않는 것과 만나면 몸 안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죠. 우리 선조들은 이것을 음식 궁합이라고 부르며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옛 의서인 동의보감이나 식료찬요를 보면 함께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들을 아주 엄격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역사 속에 기록된 이야기와 현대의학이 밝혀낸 사실을 통해 우리가 무심코 먹었던 위험한 음식 조합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잠시 하던 일을 멈추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몸의 평화를 깨뜨리는 잘못된 만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 역사 속의 미스터리 경종의 죽음. 개장과 감의 비극. 조선 왕조실록에는 수많은 왕들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논란이 많고 의문스러운 죽음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장희빈의 아들 제20대 왕 경종의 이야기입니다. 경종은 평소 몸이 약했습니다. 어느 날 입맛이 없던 왕을 위해 수라간에서는 특별한 별미를 올립니다. 바로 짭조름한 게장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입맛이 돈 왕은 게장으로 밥을 맛있게 비워냈습니다. 그리고 후식으로 달콤한 생감을 먹었죠. 그런데 그날 밤부터 왕은 극심한 복통과 설사에 시달립니다. 어이들이 달려와 처방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며칠 뒤 왕은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것을 두고 동생인 영조가 형을 독살하기 위해 일부러 게장과 감을 올렸다고 수군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독살이 아니라 음식 궁합의 실패로 볼 수 있습니다. 게장은 고단백 식품이지만 부패하기 쉬운 성질을 가졌습니다. 감에는 떫은 맛을 내는 타닌이 들어있죠. 이 둘이 만나면 위장 속에서 단단하게 굳어버립니다. 소화를 멈추게 하고 장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죠. 선조들은 경험으로 알았습니다. 게장과 감을 함께 먹으면 사람이 상한다는 것을요. 그래서 옛 어른들은 게를 먹은 뒤에는 절대 감을 내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달콤함과 짭짤함의 조화. 입에서는 즐거울지 몰라도 몸에게는 치명적인 비극이 될 수 있습니다. 2. 차가움과 차가움의 만남. 장어와 복숭아. 두 번째 이야기는 여름철 보양식에 관한 것입니다. 기운이 없을 때 찾는 음식. 힘찬 생명력의 상징인 장어입니다. 기름기가 자르르 흐르는 장어 한 점이면 없던 힘도 솟아날 것 같죠. 그런데 장어를 먹고 난 뒤 개운하게 입가심을 하려고 복숭아를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은 마치 활활 타오르는 불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음양의 조화를 중요시합니다. 장어는 지방이 매우 풍부한 음식입니다. 우리 몸이 이 지방을 소화하려면 따뜻한 기운으로 녹여내야 합니다. 그런데 복숭아는 성질이 차갑고 유기산이 많습니다. 이 차가운 기운이 장에 들어오면 장어의 기름이 굳어버립니다. 그리고 장을 미끄럽게 만들죠.
결국 몸은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하고 모두 밖으로 쏟아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설사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몸이 살기 위해 스스로를 방어하는 현상입니다. 귀한 음식을 먹고 그 기운을 오롯이 내 것으로 만들려면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서로 다른 성질이 부딪히지 않도록 시간을 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장어를 드셨다면 따뜻한 성질의 생강이나 부추를 곁들이세요. 그것이 서로를 살리는 진정한 상생의 식사법입니다. 3. 꿀에 대한 오해와 진실. 자연 그대로가 가장 좋다. 세 번째는 자연이 준 선물, 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꿀은 예로부터 약으로 쓰일 만큼 귀한 식재료였습니다. 피로를 풀고 속을 편안하게 하죠.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 귀한 꿀을 잘못 다루곤 합니다. 꿀의 좋은 성분들은 아주 섬세합니다. 특히 뜨거운 열에 약합니다. 팔팔 끓는 물에 꿀을 타면 그 안에 살아있던 효소들이 모두 죽어버립니다. 단맛은 남을지 몰라도 생명력은 사라지는 것이죠. 또한 파와 같은 자극적인 식재료와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파의 매운 성질과 꿀의 영양분이 만나면 서로를 해치고 몸 안의 기운을 막히게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꿀은 미지근한 물에 타서 천천히 음미하거나 그 자체로 조금씩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에도 예의가 있습니다. 그 음식이 가진 본연의 성질을 존중해 주는 것. 그것이 음식을 대하는 우리의 올바른 태도가 아닐까요? 4. 비움과 채움의 미학. 조개와 옥수수. 마지막 이야기는 조개와 옥수수입니다. 바다의 맛을 품은 조개와 땅의 기운을 품은 옥수수. 각각 먹으면 훌륭한 별미입니다. 하지만 함께 먹으면 몸 안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조개는 쉽게 상할 수 있는 음식이라 위장이 빠르게 움직여서 소화시켜야 합니다. 반면 옥수수는 느리게 소화되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빠르게 가야 할 것과 느리게 가는 것이 만나면 교통체증이 발생합니다. 위장 속에서 음식물이 정체되고 부패가 시작되죠. 이로 인해 배에 가스가 차고 탈이 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소화 기능은 약해집니다. 그래서 더욱더 단순하고 명확한 식사가 필요합니다. 욕심내어 이것저것 채우기보다는 하나를 먹더라도 속을 편안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중년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마무리. 음식은 생명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4가지 음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게장과 감, 장어와 복숭아, 조개와 옥수수, 꿀과 파. 이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단순히 먹지 말라는 금기가 아닙니다. 바로 조화와 균형입니다. 세상 만물에는 서로 어울리는 짝이 있고 피해야 할 인연이 있습니다. 사람 관계가 그렇듯 음식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것과 좋은 것이 만났다고 해서 항상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의 성질을 이해하고 배려할 때 비로소 진정한 어울림이 완성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식탁은 어떠셨나요? 혹시 서로 미워하는 음식들을 억지로 한 그릇에 담지는 않으셨나요? 내일은 조금 더 지혜로운 밥상을 차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소박하지만 조화로운 음식들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채워줄 것입니다.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방지기는 물러가겠습니다. 평온한 시간 되십시오.